안녕하세요. 문과아재들의 우주 토크 시작합니다. 오늘 첫 영상 녹화합니다. 네, 옆에 노영일 쌤 나오십니다. 처음이라 너무 부끄러워요. 안녕하세요. 문과아재 노영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진원입니다. 저도 문과입니다. 문과의 특징이 뭐죠? 이과를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아무것도 몰라요. 숫자가 너무 싫고. 특히 오늘 우리가 하려는 얘기는 우주과학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우주과학 아십니까? 우주 과학은 잘 모르고 그냥 우주 스토리 뭐 이 정도 선에서. 그러니까 문과니까 잘 모르지만 네. 그래도 우리가 아는 것을 이만큼 아는 걸 이만큼 포장해서 전달해 드릴 거죠? 네네. 이거 어차피 뭐 저희들이 할 얘기가 새로운 얘기는 없어요. 전부 그냥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거, 이런 거, 다 여러분들 블로그나 뉴스나 이런 데 다 찾으실 수 있는 얘기인데 그 중에 엑기스만 딱딱딱 뽑아가지고 관심 있을 만한, 재밌을 만한, 그리고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만 모아가지고 아주 재밌게 전달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화성 탐사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화성 탐사. 네, 화성 탐사. 핫하죠 지금? 그렇죠. 가장 핫하죠. 네. 그런데 화성 탐사가 지금 몰려 있어요. 맞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맞습니다. 중국, 미국. 맞습니다. 네. 이번 여름 아주 뜨겁습니다. 네. 그 화성 탐사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테이프를 끊었던 게 UAE, 아랍에미레이트죠. 맞습니다. 자, 이 얘기부터 한번 해보세요. 네. UAE가 발사한 화성 탐사선 설명 좀 해주시죠. 어떤 겁니까? 뭐 잘 모르지만 문과라 잘 모르지만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7월 23일 날 아주 며칠 안 됐죠. 그때 이제 발사를 했고 뭐 이 화성 탐사선은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굉장히 작은 그 탐사선이고 무인으로 우주선이 쭉 날아가서 화성 궤도를 돌게 되는 그런 탐사선입니다. 착륙하진 않고요. 그래서 7월 23일 날 일본의 타네가시마 우주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일본에 있는 유일한 우주센터죠. 그 타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일본의 H2라는 발사체를 통해서 우주로 날아갔고 지금 초속 한 시속 12만 킬로미터의 속도, 어마어마한 속도, 초속으로 하면 33km/s가 될 테니까요. 이 정도 속도로 지금 화성을 향해서 열심히 가고 있는 중이고 내년 한 2월에서 3월께 그때쯤 화성 궤도에 진입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아랍에미레이트의 화성 탐사선 세계에서 몇 번째입니까? 지금까지 화성 탐사에 성공한 나라들 좀 보면 사실은 그 화성 궤도에 진입한 나라가 있고 그 다음 화성 지표면까지 착륙한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화성 지표면까지 착륙한 나라는 세계에서 미국이 유일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UAE가 하려는 거는 화성 궤도에 진입하는 거예요. 근데 이 화성 궤도에 진입한 나라는 물론 미국이 있겠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연합,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인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2003년에 화성 궤도선을 한번 보낸 적이 있었는데 궤도 투입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시도를 한 나라, 지금까지 화성 탐사를 해보겠다라고 해서 시도를 한 나라는 총 6개, 그리고 이 중에 지표면에 착륙한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고 그 다음에 궤도선까지, 화성 궤도에까지 들어간 나라는 미국 제외하고 3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UAE가 화성 궤도에 진입에 성공한다 그러면은 미국, 유럽연합, 러시아, 인도, 중국, 그 다음 6번째가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숫자를 하나 헷갈린 것 같은데 하여튼 6번째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UAE가 화성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사실 이게 중요하진 않잖아요. 더 큰 임무는 미국한테 맡겨둬도 되잖아요. 충분히 그럴만하죠. 왜냐하면 지금 뭐 사실 보면은 이 궤도선 자체를 아랍에미레이트 화성 탐사선을 제작한 게 아랍에미레이트는 자기들 기술로, 그러니까 본인들이 직접 개발을 했다. 맞습니다. 본인들 기술진들이 직접 해가지고 개발한 것이 맞지만 협력한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 미국에 있는 그 대학 연구소들하고 협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콜로라도에 있는 대학교, 뭐 애리조나에 있는 대학교, 뭐 캘리포니아에 있는 대학교, 이런 대학교들의 굉장히 유명한 그 우주 탐사 연구소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화성 탐사선을 개발을 한 겁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사실 아랍에미레이트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기술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세계 최고의 어떤 그 화성 탐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 미국이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직접 이 탐사선이 화성에 가서 수행하게 되는 여러 과학 임무들이 있을 텐데, 화성 대기를 탐사하거나 아니면 지표면을 촬영하거나 이런 과학적인 임무를 수행하면서 아랍에미레이트는 자기 어떤 그 과학적 뭐라 그럴까요, 수준 이런 것들을 높여 나가게 되겠죠. 하지만 그것이 사실 그 이 아랍에미리트의, 그러니까 화성 탐사를 하는 것 자체가 이 UAE가 화성 탐사를 시도한 그 모든 이유이진 않다. 네, 그렇게 설명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UAE 이게 어떤 나라일까 싶어요. 화성 탐사선을 보낸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왜 보냈을까? UAE 가보셨죠? 네. 가보셨죠? 그거 어떤 나라죠? 네, 저는 UAE 더운 나라죠. 제가 지금 갑자기 또 질문을 하는데, 네. UAE는 사실 조금 이제 좀 인문사학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7개의 그런 거 그런 좋습니다. 도시가 고만고만한 도시가 맞아요. 모여서 생긴 나라잖아요. 맞아요. 그게 옛날에 네. 옛날 토호국이라. 네. 근데 그 중에 제일 맏형이 아부다비. 아부다비에 있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는 두바이. 두바이. 이렇게 이런 네네. 도시국가가 거의 도시국가 7개가 모인 나라인데 각각의 왕들이 또 다 있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저는 이제 2016년에 그 나라를 그 두바이에 갔다 온 게 그 MBRSC라고 하는 그 아랍에미레이트의 우주센터, 거기를 이제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그때 느꼈던 게 석유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구나, 포스트 오일 시대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관계자들이 설명했던 이야기가 굉장히 두바이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는 젊은 국가고 71년도에 나라가 창립이 됐으니까 젊은 국가고, 이 나라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지식산업에 있다, 석유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산업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초과학을 발전시키는 것이고, 우주 개발을 통해서 그 우주 개발을 하려다 보면 기초과학들, 뭐 수학, 물리학, 뭐 기타 등등 기초과학들이 탄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빠르게 끌어올리는 것이 우주 개발이다. 그래서 자기들은 우주 개발을 선택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또 책임자가 됐습니다. 또 젊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이제 그 첨단 과학기술부 장관, 그러니까 이 지금 우주 개발 총 책임자가 될 텐데요. 나이가 33살입니다. 33살의 컴퓨터 공학자. 그리고 이 화성 탐사를 총괄하고 있는 책임자도 37살. 제가 2016년에 그 MBRSC를 방문했을 때, 그때 그 MBRSC의 부원장님 나이도 그 당시에 37살인가 그랬어요. 37살. 네, 어마어마하게 젊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UAE가 내년도가 사실은 그 나라가 설립된, 나라가 뭐라고 그러죠? 설립이라고 그러나요? 건국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건국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거기에 맞춘 거예요. 이 우주 탐사선 아말이라고 하는 이름의, 희망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건국 50주년이 되는 해에 화성에 우주 탐사선을 보냄으로써, 희망이라는 우주선을 보냄으로써 앞으로의 자기들의 어떤 그 가야 할 방향성을 명확히 보여주고, 젊은이들의, 그러니까 어린이들에게도 어떤 꿈과 희망을 심어주겠다, 이런 목적의식이 분명히 드러나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BRSC 얘기를 뭐 나온 김에 조금 해볼까요? 그렇죠. MBRSC. 네네. MBRSC가 이름이 이제 길고 어렵죠. MBRSC 이 줄임말인데, SC는 스페이스 센터고, 그러니까 우주 센터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나로 우주 센터처럼 이름이 있는 거죠. MBR이 이제 이름인 거예요. MBR이 모하메드 빈 라시드의 줄임말입니다. MBR 이렇게. 이 모하메드 빈 라시드가 뭐냐? 사람입니다.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이라는 분의 이름을 따서 이제 우주센터 이름을 지은 건데, 이분이 UAE,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 연합, 이 나라의 부통령이자 총리이세요. 예. 그러면서 두바이의 왕. 예, 두바이의 왕이신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통치자의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우주센터에 힘을 실어주겠다, 뭐 이런 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우주센터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MBRSC의 그 핵심 그 기술진들, 이분들이 상당히 많이 한국에서 공부를 하셨어요. 대전의 카이스트에 오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석사학위를 하시면서, 그리고 대전에 세트렉 아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일한
인공위성 제조 전문 회사죠. 제작 전문 회사. 우리나라에서 유일하죠. 이 회사가 상당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올린 우리별 위성이라는 그 인공위성이 있어요. 그 인공위성을 개발했던 분들이 주축이 돼서 이제 회사를 설립했고 그 회사가 굉장히 좋은 성과들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에서 인공위성 기술을 배웠습니다. 이 두바이 아랍에미레이트 기술진들이. 그래서 카이스트에서 공부하면서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만들고자 했던 두바이셋이라는 인공위성을 세트레가이에 제작 의뢰를 해서 제작을 하면서 기술진들이 와서 같이 공부를 하는 그런 체계였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인식을 좋게 가지고 있고 제가 그 사무실에 방문했을 때 뭐 저희가 간다고 그렇게 해놓은 것 같진 않고 아예 그냥 그 사무실 파티션에 아랍에미레이트 국기하고 대한민국 태극기가 같이 이렇게 놓고 생활하실 정도로 굉장히 한국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두바이셋을 만들 때 카이스트가 아니라 세트레가이. 그때 제가 취재를 했었어요. 아 그러세요? 예, 역시 우주 전문 기자십니다. 근데 세트레가이 얘기를 조금 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트레가이라는 기업 자체가 맞습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많이들 아까 얘기했죠. 예, 카이스트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 우리별을 만들었던 시리즈를 만들었던 이분들이 나가서 회사를 만든 게 세트레가이인데 이 세트레가이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인공위성을 정말 독자적으로 개발하기 전에 상용위성이죠. 맞습니다. 직접 만들어서 외국에 판매한 맞습니다. 그런 말레이시아의 라작셋도 있었고요. 스페인도 있고요. 네, 스페인도 있고 두바이셋도 있고. 근데 이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나라가 자랑할 만한 맞습니다. 그런 우주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UAE의 그 인공위성 시리즈가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인공위성 만드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똑같거든요. 우리나라도 처음에 인공위성을 개발하기 시작했을 당시에 기술이 없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회사한테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기술진들이 미국으로 넘어가서 그러니까 제작 책임을 미국 회사가 지고 우리는 같이 공부를 하면서 기술을 습득하는 그런 방식의 개발 프로세스인데 똑같았던 거예요. UAE도 우리나라에 와서 개발 책임을 우리나라 기업이 지도록 하고 자기들은 이제 배우면서 기술을 습득하는. 그래서 두바이셋 시리즈, 그 다음에 두바이셋 시리즈에 이은 뭐 칼리파셋이라는 또 인공위성도 있는데요. 이것들을 전부 세트레가이가 다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그 첨단 기술을 그 UAE가 배우는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국내 기업이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UAE의 화성 탐사 소식은 여기까지 하고 네. 더 나은 그 나라의 발전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맞습니다. 응원합니다. 네, UAE 파이팅! UAE 파이팅! 네.